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에일입니다. 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시험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강의들은요.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난이도 말씀드릴게요. 자, 파트 1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파트 1은 지난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표현들이 나오거나 많은 함정은 없었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비빙 PP라던가 이런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파트 3 부분은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파트 3는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나 패러프레이징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의도 파악하기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출제가 되고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가볍게 저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에서는요. 항상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5개,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진이 항상 1개씩 출제가 됩니다. 자, 사람이 있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한 명이 나오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단수, 복수 신경 쓰셔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물 풍경에서는 실내, 실외가 이렇게 나오면서 실내인지 실외인지도 구별하시면 좋지만 그 안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 한 가지 더. 사람이 중심인 사진에서도 분명히 물건이나 그렇죠. 배경에도 포인트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정확하게 나눠서 풀이하지 마시고 사람이 없더라도 혹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거에 따라서 주어를 잘 따라가야지 무조건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딱 나눠놓고 푸시면 사실 또 많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저랑 같이 표현들, 그림들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1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문법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빙 PP. 비빙 PP는 뭐죠? 해석이 중요한데 무엇 돼요? 지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빙 PP가 나왔을 경우는 뭐뭐 돼요?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와 다른 have been PP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have been PP는 뭐뭐 돼요? 져 있다. 해서 똑같이 사물 주어가 나왔을 때 분명히 have been이냐 비빙 PP냐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정확하게 have been인지 be being인지 are being, is being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차도가 보이네요. 차도에 차들이 많이 있고 양쪽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요? A. Some plants have been planted.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Some plants are being planted. 식물들이 심어지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주어 똑같이 시작했고 뒤에 planted 괜찮았는데 이 사이에 have been으로 가느냐? 그렇죠. are being으로 가느냐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심어져 있다 하면 정답, 심어지고 있다 하면 오답으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자, 구별하셔야 돼요. 똑같이 사물 주어지만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wheelbarrow, 외발수레죠? 외발수레라는 애도 이번 기회에 단어도 알아두시고. 자, 이 wheelbarrow, 외발수레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표현 같이 볼게요. A wheelbarrow has been loaded. 이거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load, 싣다죠? 자, 이렇게 가면 정답이 됩니다. A wheelbarrow has been loaded with bricks. 벽돌이 실어져 있다 하면 정답이 되는데 A wheelbarrow is being loaded with bricks. 벽돌이 실어지고 있다 하면 당연히 제거하셔야겠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wheelbarrow로 시작하고 뒤에 뭐로? loaded.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has been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is being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is being 하느냐, have been, has been 하느냐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좀 더 신경 쓰시면 분명히 파트 1에서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동사들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은데 제가 드리는 핸드아웃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해드리는데 정말 좋아하는 애예요. 상점에서 무게를 재는 거. 무게를 잴 때 저울을 scal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무게를 재면 그렇죠. 우리 무게가 weight잖아요. 예, 명사 형태가 weight고 동사가 weigh예요. weigh. 우리가 발음이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아, 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길, weigh. 얘처럼 비슷하게 들리겠죠? weighing items on a scale. 아, 무게를 재고 있다. 이럴 때 무게를 재다 뭐라고요? weighing. 한 번쯤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ing를 넣어서 읽기 때문에 weighing items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weighing items. weighing items on a scale. 아, 그래서 저울에 무게를 재고 있다. 이런 표현 괜찮겠죠?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건네다 동사예요. 건네다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hand가 손인데 handing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아, 건네다. 그래서 무언가를 저쪽 사람에게 건네는 모습을 쓸 때는 handing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근데 건네는데 돈을 건네면 정확하게 돈을 건넨다거나 뭐 카드를 건넨다거나 이렇게 지불수단을 건네면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불하다 paying for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건네면 만약에 handing some money 돈을 건네다 그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paying for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hand라는 동사 그리고 pay for 자주 등장을 하는 애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3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3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표현들이 많이 심하게 바뀐다던가 아니면 너무 까다롭다 하는 문제들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 파악하기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에 조금 익숙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애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해 놓은 것, 즉 같은 의미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항상 연습을 잘 해주셔야 여러분이 파트 3에서 빠르게 정답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우선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겠죠. Please come by my office. 제 사무실에 come by. 무슨 뜻이죠? come by. come에서 벌써 느낌이 많이 오는데 들르다. 와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please come by my office. 제 사무실에 좀 들려주세요 하면 뭐로 바뀔 수 있다? stop by 바뀔 수 있고요. 또 drop by. by가 똑같구나.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stop by, drop by 해서 들르다. 그걸 또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방문하다의 visi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의미 같이 통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come by, stop by, drop by. 또 visit. 괜찮아요? 자, 요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Will Ellie be home this afternoon? 엘리가 집에 있을까 오후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Confirm her availability.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availability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시간이 되는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시간이 되는지. 뭐라고요? availability.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available this afternoon? 오후에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When are you available?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은 알고 계시면 훨씬 이렇게 답에서 명사형으로 바뀌어도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개념을 꼭 인지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건 어때요? The lawnmower will arrive. 자, lawnmower가 뭐지?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워요. 다양한 기계류 중에서 lawnmower는 앞으로 파트 1에도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다른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기억해 두세요. 잔디를 깎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이걸 알고 있어야 풀었겠죠? The lawnmower will arrive at 10. 그거 10시에 올 거예요. 뭐가요? 그렇죠. 이런 기계류들은 당연히 mach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equipment.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강세가 여기 있죠? equipment.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equipment만 들려도 이거 장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이 will arrive,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동사는 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얘는 어때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별로였어요 라고 뭔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할 때 The presentation was boring. 그거 되게 지루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루했다는 얘기는 재미가 없었다.
괜찮죠? 그래서 it was not interesting. 아, 별로 흥미거리가 되지 못했다 라고 재미없었다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 괜찮죠?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문제 풀고 이게 매번 항상 정해져 있는 답은 없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고 리뷰를 하실 때 아,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는 매번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답변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게 또 돌아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표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좀 의도 파악하기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웠던 그 부분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쉽게 나왔지만 시각자료 문제도 가볍게 한 가지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도 파악하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도 파악하기 문제는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큰 따옴표가 나오는 그렇죠. 인용어구 문제인데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실 그 의도 파악하기 그 따옴표 문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 흐름을 잘 끌고 가다가 요 얘기가 이쯤에서 요 얘기랑 나오겠다라는 걸 인지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직전과 직후에 가장 큰 단서가 있는데 직전이 사실 가장 큰 단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직전을 느끼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린 따옴표 나올 때까지 이게 언제 나오려나 이런 거 대비가 아직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따옴표 다음 한 문장까지 들어보고도 안 되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에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 문장까지는 그래 한 번 더 들어볼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 의도 파악하기 문제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한 문제가 더 있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한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 문제까지 날려버리면 점수를 많이 잃게 돼요. 반드시 의도 파악하기 문제는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를 꼭 살리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같이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원하시면 제가 안내 책자를 하나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고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 한부 있어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한부 갖다 드릴게요. 아, 한부가 있어요. 얘기니까 당연히 이 제안이나 호의에 대해서 거절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도 아, 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선 거절한다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거절하다는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우리 refuse라는 표현 좋고요. 혹은 reject라는 표현 괜찮죠.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건 어때요? 아, 제가 욕실 청소 요청 드렸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청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한마디 더 던지면서 끝냅니다. 아, 이거 간단한 청소잖아요. 뭐 큰 청소, 뭐 대청소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욕실 청소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안 되다니 참으로 남자의 의도는 뭐라고요? 간단한 청소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아, 그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서비스죠. 청소해 주는 거 서비스. 혹은 뭐 수리해 주는 거 서비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답을 쉽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흐름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의도 파악하기는 요 정도 흐름으로 자주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각자료까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시각자료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보기 이외의 정보에 집중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look at the graphic 이라는 문제는 보기에 있는 A, B, C, D를 그대로 읽어주지 않고 보기 이외의 정보에 훨씬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보기 이외의 정보가 하나만 딱 주고 고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 2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취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죠. 그런 문제는 어떤 건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질문에는 look at the graphic 이라고 써있는 문제에서만 이 그래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번에 있을 수도 있고요. 2번에 혹은 3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써 있는 애만 이 위에 그래픽을 보시고 써 있지 않는 나머지 두 문제는 그래픽과 상관없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look at the graphic 하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를 지불하게 될 것이냐. 그럼 A, B, C, D의 금액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금액을 그대로 읽겠다라는 대비는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읽을 수도 물론 있지만 이외의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된다고요? 색상과 무게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 제가 이번에 테이블을 좀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전 거는 좀 가벼워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무거운 거 고르고 싶어요. 무거운 것 쪽으로 가려면 사실 어디가 좀 높은 편이죠? 무게감이 있는 거? 그렇죠. 위쪽으로 갈수록 좀 무게감이 있었는데 그럼 무거운 쪽으로 가려나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전체적인 조화도 중요하니까 색상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그럼 절충을 해서 검정으로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실컷 무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색상으로 확 하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무게가 보니까 비슷비슷하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니까 저는 그러면 알겠어요. 당신의 말에 따라서 색상으로 갈게요. 그래서 실컷 앞에서 잡아놓은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다른 정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자, 저 그러면 검정으로 할게요. 그럼 뭐 고르시면 돼요? 그렇죠. 앞에 했던 무게 얘기는 조금 내려놓고 뭐로 가시면 돼요? 검정 고르겠다 하면 그렇죠. $170를 고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출제될 때는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이런 패턴에만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정보를 하나 얘기하고 건너서 다른 정보를 그냥 아예 단절시키고 갈 수도 있지만 두 개를 조합해서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항상 신경 쓰시면 돼요. 어떤 거? 보기 이외의 정보. 요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 신경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파트 1에서 3에서 조심해야 될 거,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셨던 대한 내용은 이제 조금 진정을 하시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거 오늘 잘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